오늘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법률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예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흐름에 따라 어떤 쟁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또 투자를 할 때에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동산 값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 또는 매도 청구 대상자들이 조합원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조합이 많이 들어주곤 했습니다. 급기야 2015년도 서울에서 비례율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만 조합원은 입주가 가능하고 시공사가 조합 통장을 압류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해서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P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아지기도 했고요. 당시 매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개발 이익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 청구에 따른 매매 대금으로서의 시가란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라 함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나 장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여 전부 반영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되는 당시의 개발 이익을 시가에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것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분들 역시 수치화를 하거나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과연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인가 의문스럽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발이익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때 부동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잠시 내가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은 건가 싶으셨겠지만 2018년 이후 2021년까지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현금 청산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타면서 속이 많이 타들어가셨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들이 점점 오르는 추세였고 서울뿐 아니라 대전, 대구, 속초, 원주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들 영끌해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관련해서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2023년 2월 23일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국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새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 판결의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 딱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취득하고 증여도 받고 짜투리 땅을 모아서 사들이기도 하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취득한 부동산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작년에 정말 많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부터는 점차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세종, 대전, 수도권 지역에서도 점차 그 여파가 확산되고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합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고요. 2023년 1월에 또다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은 사업이 오래된 구역이 있었는데요. 사업 진행 도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또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현금 청산에 관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5년도부터 2017년도경의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현금 청산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조합원들은 혹시라도 사업이 망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지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기간을 두고 부동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률적인 부분도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범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